반갑습니다. 구만수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제 그래도 이제 처음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개발 같은 재건축 구역도 있고 또 재건축이라는 말 또는 재개발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이게 굉장히 구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요번에 이제 저희 그 단체 톡방에서 이제 그저께 이야기 나온 것들이 서울에 이제 무지분 건물 투자, 그리고 이제 뚜껑이라 그러죠. 무허가 건물 투자에 이제 이런 게 것들에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무지분, 즉 땅에 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남의 땅에다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어서 올리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나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언뜻 보면은 무지분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적용하는 방법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 보면요,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조합원이 되기 전에, 조합원이라는 것은 조합 설립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때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대학생이 그냥 대학생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재수생도 대학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고3도 대학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몇십 년 놀다가 나 이제 저기 대학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수능 쳐서 가시는 분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연고대 다니면서 서울대 가려고 반수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학교에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해서 대학생 신분을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고3 재학생, 그다음에 이제 반수생, 그다음에 재수생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두 이제 대학생이라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합이 결성돼서 조합원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지상권자, 또 뭐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지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형태의 사람,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부동산을 이것을 현물 출자를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그 새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 조합원들 것을 빼고 일반 것을 이제 판매를 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나의 내가 이제 조합원이니까 나의 것에 대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건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제 상세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부담을 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것은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해야 될 실익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똑같은 그것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의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제 부동산이
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뭐 모가 무지분 건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서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정의 9호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는 예전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바뀌어진 2018년 2월 9일 날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바뀌어진 것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 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전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재개발 사업 법이 바뀌어서 재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재개발 사업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직접으로 가시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 법안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걸로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개발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중앙형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통합이 됐습니다만 주택 재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나 또는 건축물이나 또는 지상권자라고 해서 모가 건물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이제 갖추고 있어도 즉 이 5의 개념입니다. 이제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모가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는 무지분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지가 그냥 뭐 1제곱미터만 있으면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또 아닙니다. 그게 경기도와 또 서울과 딱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서울도 9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또 이제 그 조례 시행일 따라서 또 틀립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가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에서는 무지분이나 또는 모가 건물이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재건축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게 현장에 가시면 재건축 구역인데 이제 또 협동주택이 그런 케이스죠. 이제 조합원으로 지위를 소송을 통해서 획득해서 또 실제 또 세아파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헷갈리죠.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뭐냐 헷갈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게 생겼는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만 하고요. 한번 일단 재개발 재건축 한번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 법령상으로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잘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꾸불꾸불하자. 주택 재개발 사업 보면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실 겁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반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데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정비 기반 시설이 무엇인가를 아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기에 편리하게 지원해주는 백그라운드 시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요렇게 되시죠?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한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지냐? 오른쪽 그림에 보이시죠?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되는 거죠. 자, 개발이다, 건축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주택 재개발, 개발이라는 것은 뭔가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개발한다는 그런 느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라는 말은 하더라도 신도시를 건축한다 이런 말은 안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로공원, 학교, 주차장, 그다음에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한꺼번에 모든 게 이제 개발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약간의 넓은 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보통 그래서 단층 지역, 단층 또는 2층, 3층에 이제 빌라 또는 다세대랑 빌라랑 같은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들, 밀집지 이런 곳에서 많이들 이렇게 주택 재개발은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집들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에 반해서 재건축 사업을 한번 볼까요? 재건축 사업을 한번 보면 재건축 사업은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재개발과 달리 정비 기반 시설, 즉 도로, 공원, 학교가 반듯반듯합니다. 반듯반듯하다는 의미는 자 한번 볼까요? 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반듯반듯하죠. 도로가 반듯반듯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내부에 있는 이제 여기 내부 보이시죠? 얘가만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도시를 건축한다 이런 말은 잘 어렵죠.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주택을 다시 재건축한다. 이렇게 해서 요 범위가 요 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에 주택 단지만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바로 주택 재건축입니다. 자, 전면 재개발한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을 그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적인 사업의 어떤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주택 재건축은 극히 사적 이익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거의 민간 사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상당히 어떤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살해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아파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홍실 아파트나 여기 보시면 잠실 5주공이나 엄마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위성사진인데 이 그림 위성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위성사진인데 보실 때는 아파트가 아니죠. 아파트가 아닌데 요 자리입니다. 남가자 1주택 재건축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죠. 이 친구 얘들은 언뜻 보기에는 재개발처럼 생겼어요. 재개발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보다 재건축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중개사고도 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 재개발 재건축이 구분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같은 재건축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 지정하지 않아요. 지금 지정하지 않고 지금은 더 이상 지정은 하지 않는데 앞으로도 지정될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라도 이렇게 재개발 같은 재건축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서울시장님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웬만하면 안 해주려고 하시는 패턴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노후화가 되면 다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 같은 재건축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재건축은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뭐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의 공동주택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면 당연히 아파트 그 이제 그러니까 전용 부분과 대지권이라고 하죠. 토지 부분, 대지권을 일정 부분 같이 가지고 가게 있고 분리해서 매각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공동주택은 이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단독주택 재건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처럼 생겼잖아요. 골목길도 있고 그래서 그 건축물과 또는 도로와 또는 토지가 전혀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이제 분명히 달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아셨는데요. 언뜻 이렇게 재개발 같은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은 또 다른 별건으로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런 등 곳에서 이제 무지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서울 특별시 조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가구별로 이 조합원 지위를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재개발에서는 당연히 괜찮았는데 재건축으로 가는 바람에 재건축은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제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조합원 지위를 입주권을 줄 수 없다 했는데 어느 모 구역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단체 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찌됐든 괜찮습니다. 조합원 지위가 무지분 건물은 나오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재개발 같은 재건축에 무허가 건물은 또 안 되겠죠. 이거는 걔네들은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구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